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방풍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풍하고 여러분 방풍하고 차이가 좀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이 방풍이 해방풍인지 해방풍이 방풍인지 갯기름나물 갯방풍 이름에서 굉장한 혼란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풍입니다. 마트에 가면 보면 많이 나오는 나물이죠. 이 방풍의 이름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갯기름나물이라고 합니다. 갯기름나물 방풍. 반면에 이쪽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풍인데 이거를 해방풍이라고 합니다. 해방풍. 다른 이름으로는 갯방풍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착오가 좀 있을까봐 저도 많이 착오를 했고, 씨앗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씨앗의 모습도 갯방풍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반면에 방풍은 씨앗이 굉장히 얇아요. 같은 한 컵이라도 개수가 이쪽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막싹 텄을 때의 모습인데, 방풍은 입이 이렇게 세 입으로 갈라져서 나옵니다. 반면에 해방풍은 입이 둥그렇게 동전 모양으로 나오죠. 오늘은 해방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해방풍의 잎은 나물로 먹습니다. 식용입니다. 그리고 해방풍의 뿌리는 약재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해방풍의 자생지를 보면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 어디죠?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쪽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풍의 크기는 보통 크기가 지금 비교가 없어서 안 보이는데, 크기는 5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토양은 좀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토양이 물빠짐이 좋고 또 양분이 좀 많아야 되겠죠. 해방풍은 7월이 되면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이 꽃이 이렇게 씨앗으로 여물어 가죠.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이렇게 노랗게 갈변을 하는데, 이때 씨앗을 채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채취하면 안 되고, 아직 이렇게 익지 않은 것들은 잠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다 익을 때까지 놔두면 이 씨앗들이 땅에 다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채취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씨앗을 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비벼서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예쁘게 묶어놨죠. 그러면 오늘은 해방풍 파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앗 파종을 봄 파종이나 가을 파종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봄 파종과 가을 파종에서 나오는 가지수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파종도 가능하고, 보온을 해가며, 또는 여름 파종도 시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년과 식물들은 기온이 25도가 넘으면 다시 잠을 잡니다. 이거를 우리는 2차 휴면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도 25도 이하로 발화 온도를 떨어뜨리면 발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스스로 맞춰지는 가을 파종이나 봄 파종이 좋겠죠. 가을 파종도 보면 밀식 파종과 전뿌림 파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을 파종에서 밀식 파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밭에 골을 탄 다음에 여기에 씨앗을 그러니까 아주 많이 뿌립니다. 여기에 많이 뿌리면 어린 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거를 밀식 파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식을 해야 되겠죠. 잠시 후에 이 밀식 파종하는 법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밀식 파종한 것을, 그러니까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겠죠. 이거를 갖다 장마철에 이식을 하는데,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더운 여름이죠. 이 여름 동안에 혹시 고사 하나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그 밀식 파종한 상태에서 놔두면 가을이 되면 키가 더 이렇게 자라겠죠. 이거를 가을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9월에서 10월쯤 해야 됩니다. 10월 중순이 넘어지면 겨울에 뿌리가 활착이 되지 않았을 때 겨울에는 또 동사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불편한 점은 이 뿌리가 너무 깁니다. 보통 한 뿌리가 15cm 이상으로 길어져서 비닐, 그러니까 멀칭을 하고 그 비닐 멀칭 구멍 안에 넣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구멍 파기가. 그래서 이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때는 그래도 좀 모종이 작아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전 뿌림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비닐 멀칭을 하고 10cm에서 15cm 간격으로, 전 뿌림을 하는데, 이게 좋은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 뿌림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식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키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직근성 뿌리, 저기 해방풍도 뿌리가 직근성입니다. 이렇게. 직근성 뿌리가 길어도 보통 15에서 20cm 정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이게 잔뿌리나 아니면 뿌리의 생장점을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전뿌림에서 그냥 그대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본파종이 있는데 본파종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보통 본파종은 가을 파종을 놓쳤을 때 하는 방법인데 보통 사냥과 식물들은 씨앗의 밖에 그러니까 씨앗 밖에 발화 억제 물질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를 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물질을 싸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노지에 이거를 파종하게 되면 눈, 비를 맞으면서 이게 발화 억제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봄파종일 때에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을 보통 양파망이나 스타킹에 싸서 물에 2일 내지 3일 정도 담가둡니다. 그러면 이 발화 억제 물질이 제거가 되겠죠. 그게 끝이 아니고 모든 씨앗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겨울 잠에서 깨어납니다. 보통 씨앗들은 휴면을 하죠. 그래서 그 휴면을 깨우는 방식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났을 때 봄에 따뜻한 기온에 휴면에서 깨어나는데 가을 파종에서는 밖에 그러니까 차가운 기온이 이 휴면을 시키고 봄이 되면 다시 타파를 하게 되는데 파종일 때는 인위적으로 이것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킹이나 양파망에 싸서 인위적으로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한 후에 이거를 냉동실에 둡니다. 그러면 휴면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다시 봄에 꺼내면 휴면에서 깨어납니다. 이거를 휴면 타파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휴면 타파해서 바로 파종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냉장실 정도의 온도면 보통 한 4에서 5도 정도 되죠. 여기에 놔두면 이 씨앗에서 작은 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파종하면 발화가 훨씬 빨리 되죠. 이렇게 휴면 타파된 그러니까 씨앗을 밀식 파종하는 방법이 봄에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키운 다음에 가을에 초가을에 이식을 하는데 이때도 뿌리가 좀 큽니다. 또 이거를 가끔은 다음에 봄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뿌리가 더 커서 하여튼 그 모종 이식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또 이제 그 휴면 타파된 씨앗을 전뿌림하면 이거 발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 하우스 안에 온상을 만들고 온상에서 온도를 보통 15도에서 20도 전후로 맞춘 다음에 트레이에 이거를 파종합니다. 트레이에 파종하면 이제 싹이 나오겠죠. 어린 싹이. 이거를 이른 봄에 좀 이른 봄에 해야 됩니다. 너무 늦은 봄에 하게 되면 이 어린 싹이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 농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고 보통 가정에서 텃밭 농사를 하실 경우 제일 권장하고 싶은 것은 전뿌림입니다. 전뿌림 같은 경우는 봄에 하는 것도 좀 편하긴 하지만 가을에 전뿌림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보통 이 간격을 10에서 한 15cm 정도로 하고 여기에 그냥 씨앗을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싹이 보통 한 두세 개가 올라오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싹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전뿌림을 하게 되면 냉동실에 휴면 타파도 시키고 또 발화 억제 물질 제거도 해야 되고 번거로워서 가을에 전뿌림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겁니다. 아마 잠시 후에 제가 이 전뿌림하는 방법과 밀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